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리죠. 9시 방송은 제가 녹음 단추를 누르지 못했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뭐 짧게 뺏게 재생을 못 시켰습니다. 지금은 눌렀습니다. 그리고, 1시 50분 데이터인데, 이제 324대에서 매도한 거는 지금 청산하고 매수 스위칭 또 하세요. 여기서 320까지 1포인트를 더 빼면 하나 더 사고요. 그리고 오버나이트 할지 여부는 장 3시 20분에 판단해 드릴게요. 3시 20분 전에 322.5나 323 오면 청산하고 무포로 가세요. 323.5 넘어가면 매도로 오버나이트 해요. 이렇게 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900개 미결제가 감소합니다. 떨어지면서 감소한다는 거, 수익을 청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포지션 청산.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 어떻게 되죠? 환매수가 되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지금 3천억 매수는 신규 매수보다는 환매수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파동은 어디까지 빠질지는 2월 14일 CPI까지 31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오늘은 320은 붕괴시키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보세요. 아침에 뺐다가 321.2까지 322.5와 321.5 산 거는 324.50까지 갔어요. 제가 323.5와 324.5에선 청산, 그리고 매도 스위칭. 매도 스위칭한 걸 지금 청산, 매수 스위칭.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의 전략. 322.5와 323 오면 챙기고 무포로 오버나이트, 323.5까지 대반등 주면 매도로 오버나이트. 이렇게 전략을 짜죠. 이게 1시 50분 데이터인데 오늘 비차익은 매도입니다. 1200억.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 올려요. 그리고 20개가 거의 LG전자를 제외하고 다 펄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6만 1,000원 지지 하나 붕괴 하나 검증하겠다고 그랬어요. 엔솔은 50만 원 지지 하나,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만 전자 깼습니다. 다음은 8만 5천 원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쉴 동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정밀 자료 올려드렸어요. SK하이닉스 정밀 자료, 중요한 의미 있는 맥점. 그 자료 보세요. SK하이닉스 맥점이 어딘가. 이번 파동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맥점 갖고 판단하시면, 그러니까 나스닥도 미리 그려보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번에 150불까지 조정할 건지. 그러니까 190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중요한 빨간 선이 의미 있는 고점이고요. 파란 선이 의미 있는 저점입니다. 9월 30일은 1월 3일보다 높아요. 84,400원에서 96,000원. 10월 14일까지 20% 올려놓고 이 저점을 깬 겁니다. 9월 30일, 1월 3일까지. 그래서 1월 3일 파동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7만 3천원까지 뺐다가 29%나 올렸어요. 그러면 실제 올라간 거의 반이 어디예요? 그게 8만 4, 5천원입니다. 오늘 75% 능선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반에서만 지지해도 다행입니다. 대충 4월달까지 확인할 겁니다. 4월달까지. 그래서 요 맥점을 잘 머릿속에 두세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나스닥이 또 도와줘야겠죠. 나스닥은 이제
11,700을 맥점 잡으세요. 11,700. 요것만 붕괴시키지 않으면 테슬라는 150불에서 지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1% 오른 거에 A, B, C로 빠질지 75% 능선 11,500과 11,700에서 막아내는지 2월달 내내, 특히 2월 14일 CPI 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맥점들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번 파동은 테슬라 그 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고, 이 테슬라도 보세요. 테슬라 요번에 또 뭐 100% 매도하신 분들 70%까지 매도하시면 각각 다를 텐데, 이것도 올라간 걸 4등분 해보세요. 거의 더블까지 나왔습니다. 95%. 그러니까 얘가 75%가 175불. 상승폭의 반이 150불. 저는 이 150불 깬다에 배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0 아주 강하면 170불에서 지지하고 200을 넘는 걸 볼 수도 있다. 이거 갖고 2월 달에 조종의 속도라든지 흐름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IT 소부장은 테슬라가 강해야만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면 뭐 칩셋 미디어나 그쪽 라인들은 조종하거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들이 안 빠지거나 가져야 갑니다. 2차전지, 소부장 다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2월과 3월 달에 어떤 형상이 나와야 되냐면, 요번에 적자 난 거보다 더 적자 나면 안 돼요. 1, 2, 3 실적이 4월 5일이나 7일날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적자 폭이 깊어지면 이번 장 상반기에 고점 찍은 게 됩니다. 그거를 2월, 3월 검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2월, 3월은 대형주 하지 말고 종목장만 집중하라고 한 것도 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KG ETS하고 KG 이런 종목들 세력주들의 에너지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것들은 38.2가 아니라 61.8 정도 에너지가 나와야 때려드립니다. 오늘 KG ETS 여러분들 이거 8,000원, 9,000원 만원 아래 사신 분은 오늘 50이나 70% 때리는 위치입니다. 13,000원 보세요. 저점에서 61.8% 오르는 위치입니다. 내 산단가 갖고 기준 잡지 마세요. 저점에서 얼마 올라, 그리고 1, 2, 3예요. 저점이 10월 달이에요. 나스닥 저점 찍은 1088 저점 찍을 때 얘가 저점이 나온 겁니다. 10월 달 저점인지 1월 달 저점인지에 따라 달라요. 얘는 이거 오늘 50 내지 70% 때리고 그 다음에 데드 잡아야 됩니다. 12,500원. 그리고 14,000원에서 15,000원 넘으면 다 때려버립니다. KG 모빌리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61.8이 얼마예요? 8,000원 정도입니다. 오늘 8,000원대 뭐 애플페이 연결해서 오를 때 급등 때 아침에 때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7,000원 깨면 다시 들어가세요. 물량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KG 이니시스 보세요. 얘는 굉장히 무거워요. 간단히 이쪽 섹터에서 대형주, 대장,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쪽 섹터의 대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요, 얘는. 얘는 지금 2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저점에서요. 13,000원이. 오늘 14,000원 갖다 조정하는데 아직 매도 타임은 안 왔습니다. 얘도 적어도 38점이 얘는.
15,000원과 17,000원. 요거는 시간으로 속도를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G ETS나 KG 모빌리언스는 때려라 했는데 KG 이니시스 보유하신 분은 답답하시더라도 다음 파동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파동이 한 달이 될지 두 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15,0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 500원 단위로 때린다. 요게 KG 이니시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요 시장 요번 2월달 스케줄 보세요. 2월달 증시 스케줄이요. 2월 14일 별표 3개. 요번 주는 9일날 옵션 만길. 그 다음 중요한 날은 14일 미국 CPI.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실적 발표로 들어갑니다. 코스닥 실적 발표는 그동안 급등주한테는 쥐약일 거예요.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 모멘텀 플레이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는 또 토요일 일요일 쉴 때 제가 잣대 올려드렸어요. 지능 로봇 이렇게 뿌려보는 겁니다. 각각 종목마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왔나. 로봇주가 아주 대박이에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400%, 셀바스 AI 150%, 레인보우 로보틱스 150%, 솔트룩스 이런 것들 옆에도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진로봇, 루닛 옆에도 가지 마세요.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드린 게 미래컴퍼니, 큐렉소 이런 쪽인데 큐렉소만 아직까지 매도 타임 안 나왔고 미래컴퍼니까지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뿌려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나 원격 진료의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셀, 유비벨록스 이런 것들은 아직도 보유 전략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뉴스 보세요. 대우건설 브릿지론. 저는 이게 증권형 토큰이 왜 증권사가 열내서 집중하는지 이것 때문에 저는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쪼개기 상품으로 만들어 갖고 증권사가 상품을 무지하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 브릿지론 문제 해결하기라고요. 지금 이 브릿지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설명한 거 잠깐 보세요. 시행업자가 아파트 건설할 거 허가 받았고 사업 토지 확보할 자금을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사업 승인을 받으면 이거를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은행과 증권사들이 갖다 해서 부동산 PF를 한 거거든요. 이게 망해가는 거예요. 특히 지방, 대구, 울산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넘어와요? 증권사로 넘어와요. 그럼 증권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쪼개서 팔아야 돼요. 이게 수십조나 됩니다. 대마 불사는 되겠지만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일단 6개월 연장시켰다라는 감을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격적으로 한 메리츠 금융지주가 2만원에서 따블이 간 겁니다. 실제는 저거 망해갖고 현장 실무자들은 저거 부도난다. 이 시장 2천 깬다. 그런데 실제 파동은 그거를 제일 많이 한 메리츠 금융지주가 1조 7천억의 대박 영업이익 흑자를 내면서 공격적인 배팅의 주가는 따블이 갔습니다. 실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대형 은행사, 대형 증권사들 갖다 대서 조인트 까인 거예요.
니네는 왜 저렇게 못했냐? 그러면 이거를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면 지방 건설사 쪽입니다. 그 사업 시행 못해요. 서울에 있는 등촌동마저도 휘청했었는데. 근데 주가 보세요. 대우건설 주가 빠집니까? 안 빠져요. 저는 이거 올라갈 거로 봅니다. 한 7, 8천원까지 갈 거로 봐요. 그런데 한 6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마치 등급 C나 D인 거를 포장을 잘 해갖고 A 상품을 만들어서 쪼개갖고 우리 일반 투자자한테 넘기는 PF 상품들이 이름 바꿀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 조각 증권형 토큰으로 뭐로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6개월에서 1년 안에 상품이 무지기수로 나올 겁니다. 이게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시킬 겁니다. 지금 태형건설 얘네들이 주가를 보시면 제일 급락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느 위치에 어느 건설을 많이 했나 감이 딱 잡힐 겁니다. 전에 이게 SBS고요.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왜 네옴시티를 까는 그것이 알고 싶다 왜 했나. 이 자기네들 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롯데케미칼을 19만원대 때려라 한 것도 여기에다 연결된 겁니다. 못 가요 얘. 얘 못 갑니다. 한 15만원과 16만원 빠지면 다시 사겠습니다. 한 3개월과 6개월 동안 얘는 안 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고 뭐 해도 얘는 저는 매도 포지션으로 이미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의 거버넌스는 그 사이에 롯데정보통신이나 롯데지주로 그러니까 부동산과 연결된 롯데칠성과 롯데케미칼은 끝내드리고 롯데정보통신이나 롯데지주로 이동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얘네들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화끈하게 제일 빨라지는 게 미술품 쪼개기는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미술품 쪼개기 상품은 제일 만들기가 제도적으로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이거는 금년은 안 돼요. 그래서 요 상품이 K옥션하고 서울옥션의 속도를 어떻게 전개하나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 브릿지론, 작년에는 춘천 레고랜드, 롯데건설, 이게 오히려 롯데케미칼하고 메리츠 금융지주를 급등시켰다면 왜 증권형 토큰이 속도를 내는지 이 감도 이 오징어 설계자들이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에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는 7,000원 넘어가면 70%, 30%만 남겨놓고 다 70%까지 파십시오. 판 거는 K옥션이나 오늘 세기상사가 좀 물이 들어오네요. 세기상사 이렇게 틈틈이 그동안 죽여놨던 종목들의 길목 지키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순환매매 전략만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이렇게 체크하면서 대응하겠고 이번 2월 달에 분기점은 2월 14일 CPI로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버나잇 전략 장 끝까지 320일을 넘지 않으면 기본 수량 하나 정도는 매수해서 오버나잇 해보겠습니다. 근데 322.5 넘기면 청산하고 무포로 가세요. 무포로. 그러면서 추세로 쫙 빼지는 않을 것 같고 뺐다 올렸다 하면서 어디까지 빼는지 2월 14일까지 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 6만전자 붕괴시키는 그리고 네이버 매도하신 분은
또 20만 원 이상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스켓 매도로 작동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전번 저점 17만 원은 안 옵니다. 근데 19만 원과 20만 원 사이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6만을 깨면, 네이버는 20만 원을 깨면 매수해도 좋습니다. 거기서는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목표 수익률 10% 잡습니다. 대형주는요. 그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간 종목들의 색깔을 보십시오. 당분간 여러분들은 질 나쁜 종목들의 투기적인 에너지만 볼 겁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 장학가, 코오롱 모빌리티 오늘 70%까지 때리라고 그랬어요. 5,000원 깰 때 산 거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오늘 KG 모빌리언스 때린 거는 7,000원 깨면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은 들어가지 말고요. JTC는 5,000원 넘어가면 반 때립니다. 4,000원 깨면 사고 5,000원 넘어가면 때리고 박스 전략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에서는 오늘 롯데관광개발 찍어드렸어요. 13,000원대. 그리고 목표 수익률 그렇게 크게 안 잡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단기 비자가 풀려야 돼요. 2월 중에 풀리면 최대 17,000원까지 보겠습니다. 3,000원. 3,000원 정도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은 선물 파생시장 하방 공격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못 올려요. 지수도 못 올리고 상승 에너지도 적을 거고 탄력성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중소형주도 역별 종목들 수렴되는 패턴에 우리가 요새 패턴 구조화시켜서 매수 패턴 알고리즘 돌리고 있죠. 그런 패턴만 매매 전략 세워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닥치고 발생 강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오늘 밤 10시 이후에 홈페이지 오시면 또 내일 자료 준비해야 할 것들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